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프리뷰하기 앞서서 제가 3라운드까지 승부 예측한 거 간단하게 결과가 있나요? 짚고 네.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찾아봤는데요. 창 기자는 오늘부터 여러분 아예 재앙으로 불러주십시오. 거의 재앙 수준의 지금 예측률인데 22.2%입니다. 18개 중에 지금 4개인가 맞췄습니다. 지금 5개인가 4개야. 거의 지금 1라운드 하나, 2라운드 하나, 3라운드 2개인가 그래요. 점점 그래도 우리는 뭐 조금씩 빵개는 아니고 점점 늘어나고 있네. 좀 늘어나고 있고, 저는 이제 1라운드 때 여골킬 했죠. 그래서 시원하게 아주 말아 먹었는데 2라운드 때 제가 5개를 맞췄습니다. 오. 그래서 좀 확률이 좀 올라갔고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4개를 맞췄습니다. 몇 프로야? 그래서 저는 50%. 1라운드 때 말아본 것 때문에 확률이 높지 않았는데 그래도 50%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재미를 위한 예측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반꿀이라 그러잖아. 역배 창 기자가 고른 것을 반대로 가시면은 조금 더 맞을 확률이 높다. 근데 최근에 제 페이스가 조금 더 괜찮다. 지금 쫙쫙쫙쫙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번 라운드에서도 한번 누가 예측이 또 맞을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말씀드린 데 5경기 광주와 포항의 경기가 빠져 있습니다. 네. 22일 날로 수년돼 있으니까요. 네, 그 팬분들은 그날 경기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경기 수원FC 대 서울의 경기 8일 오후 2시 수원조가 몬당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주목할 포인트가 수원FC는 안데르손 미안하지만 점점점으로 좀 골랐고요. 서울은 둑스는 물건일까 점점점으로 골랐습니다. 그 두 외인을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경기로 보고 있는데요. 안데르손은 일단 첫 두 경기에서는 짧은 시간 출전을 하면서 폼을 끌어올렸고 3라운드에서 이제 풀타임 뛰면서 본격적으로 준비가 다 됐다는 걸 알렸습니다. 비록 지금 팀 성적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안데르손은 여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홈에서도 이제 안데르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뒤에 얘기할 결장자 현황 보시면 알겠지만 사박이 또 지금 다친 상황이거든요. 다쳤어요? 네, 그래서 이번 라운드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김희진님 구독 취소하실. 더더욱 지금 안데르손의 역할이 지금 중요해 보인다. 반대로 서울은 둑스 지난 경기 창 기자가 다녀 서울 김천전에서 짧은 시간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물음표다 느낌표다 할 만한 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너무 짧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번 경기에선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루카스가 기대에 비해서는 살짝 그 본인의 능력이 안 나오고 있고. 아니 굉장히 뭐 연습 때 좋았다 얘기도 많았었고 가진 게 진짜 많은 선수고 실제로 많은 팬분들이 뭐 하나만 터지면 세징야급으로 갈 것 같은데라는 평가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루카스가 그 껍질을 못 벗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루카스가 지금 볼 차단되는 횟수가 너무 많고 또 조용욱도 살짝은 좀 겉도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 때는 그래서 이승모 제로톱 창기자 피셜 이승모 원톱 전술을 꺼낸 겁니다. 그만큼 김기동 감독이 꺾이지 않는 마음 어디 가시죠? 어디 가세요? 이번 주 이랜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지금 1라운드 때 뭐 정승원 측면, 2라운드 때 정승원 측면, 3라운드 때 이승모 원톱, 제로톱 이렇게 지금 변화를 주면서 맞아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번 라운드의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둑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이승모의 제로톱이 조금 더 아마 확률이 높겠지만 둑스를 좀 더 활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돼서 그날 경기도 사실 둑스는 출전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자들끼리는 인터뷰하고 나서 못할 것 같은데라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야잔의 예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영입되고 바로 투입을 안 하고 좀 기다렸고 물론 수비수긴 하지만 둑스 선수도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투입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공격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얘기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봤었을 때라면 출전 시간 훨씬 늘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김기동 감독이 또 어떤 깜짝 카드를 또 꺼낼지가 이 경기를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수원FC는 아무래도 사박 선수가 나간다면 지동원 선수의 아마 출전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동원 선수는 서울에 있기도 했고 서울 선수들 성향도 잘 알기 때문에 지동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경기고요. 결장자는 수원FC는 이재원 선수가 중원의 핵 중요한데요. 그 많은 활동량으로 중원 장악에 힘쓰는 이재원 선수가 몸 상태 문제로 이번 경기도 출전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은 김신진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엔트리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큰 부상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최근 전적 보면 서울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이 수원FC 때 강했거든요. 그렇죠. 김도현 감독 시절에도 강했는데 김은중 감독 시절에도 변함이 없네요. 네, 김은중 감독이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키면서도 유독 자신이 머물렀던 서울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었는데요. 최근 10경기를 봐도 서울이 8승 2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수원FC 원정에서도 최근 3연승 중인데 가장 최근 아마 수원FC 원정 경기에서 루카스가 시즌 2호 골인가 아마 넣었던 것으로 그때도 한참 비판을 받을 때 한방 결승골로 인해서 좀 자기의 인지도를 좀 끌어올렸던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서울은 확실히 수원FC한테는 엄청나게 맹달 주식 얘기했지만 수협은 서울 만나 무슨 기성용 회춘해가지고 그렇죠. 그 예전에 나상호 선수 골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때 상암에서 네, 굉장히 좋은 경기를 많이 했었죠. 네, 그 키플레이어는 수원FC 안데르손 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서울은 둑스로도 좀 고민을 했지만 정승원 선수가 좀 포인트를 잡을 것 같은데요. 정승원 더비. 네, 이 정승원 선수가 뭐 수원FC 잘 알기도 하지만 지난 경기 때를 떠올리면 안데르손을 잡는 역할을 정승원에게 맡길 수도 있겠다. 지난 경기 이동경을 잡았듯이. 네, 그렇게 아마도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김동 감독이 도대체 정승원을 어디다 쓸지는 저희가 섣불리 좀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이 경기도 정승원과 안데르손 서로를 잘하는 선수의 맞대결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석 40초 만에 매진. 예, 그만큼 기대치가 큰 건데 두 팀 모두 지금 성적은 원하는 만큼은 당연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좀 공통된 어떤 목표를 갖고 이 경기에서 좀 치열하게 맞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베르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빨리. 오베르단 선수 병원에 검진차 들린 게 소문이 이상하게 난 모양입니다. 운동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 말고 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브레단 정도가 부상이면 이 정보가 들어오기 마련이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병원 간 건 팩트구나. 병원 간 건 팩트네요. 그러니까 오베의 땅은 맞는 거야. 정보 다시 한번 이따가 포항 이 차례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잠깐 전해드렸고요. 치과는 아닌 거. 예측 결과 좀 보겠습니다. 오, 서울승. 네, 서울승이 64%, 무승부가 22%, 수원FC 승이 14%입니다. 저부터 예측을 하면 뭐 대세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최근 전적을 고려했을 때 서울승을 예측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뭐 워낙 서울이 수원FC한테 강했어요. 이게 제가 현장에서 본 경기 너무 많고 그전에 7대2였나? 그 경기도 그렇고 그쵸. 서울이 이상하게 그 상성이 맞는 팀들이 있는데 예, 수원FC가 현재 또 기세라면 또 이 징크스를 깨긴 좀 어려워 보여서 저는 서울 승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에 2부 리그에서도 K2에서도 서울과 수원의 맞대결이 있네요. 이랜드와 수원 삼성. 두 경기 두 서울과 수원의 맞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쉽게 피곤해지시거나 체력이 딸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100년 이상 된 산삼의 가치를 담은 이 백진삼 어떨까요? 영상 같이 보고 가시죠.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섬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맞지? 아니 딱 들어오는데 몸에 좋다는 느낌이 확 나는 맛이네. 네, 정말 좋은 제품인가 궁금해서 백진삼 홈페이지 가봤는데요. 검증 후기가 8,000개 가까이. 볼만찬 구독자분들에게는 특별 공동 구매 가격으로 인터넷 최저가의 추가 증정 이벤트도 진행해 주신다고 대박이다. 합니다.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두 번째 경기 갈까요? 네, 3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대전의 경기입니다. 자, 1, 2위 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예전에 뭐 대대강광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까 댓글이 나왔었어.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 왜냐면 지금 광주랑 강원도 항상 중위권 이상의 올 시즌도 그렇고 네. 그런 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엄청나게 빠르게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대팍 벌써 두 번째 매진이에요. 대구는 진짜 이 대팍은 축구의 성지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정말 홈 원정 다 매진이 돼서 이번 경기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포인트 일단 대구는 밀집 수비 어떻게 뚫을까로 했습니다. 사실 첫 두 경기에서 대구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지금 모든 공격 지표 뭐 득점이라든지 키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포백 그리고 능동적인 축구가 잘 자리 잡았는데 지난 포항전에서 포항이 약간 내려서서 롱볼을 때리고 세컨볼에 집중하는 축구를 펼치니까 상대적으로 대구의 공격력이 반감이 됐던 게 분명하거든요. 대전도 이러한 형태로 들고 나올 공산이 상당히 큰 팀이라서
오히려 대전 같은 경우는 역습하기 더 좋은 팀이란 말이에요. 좌우 윙이 워낙 빠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그런 모습을 어떤 전략으로 갖고 나오느냐가 앞으로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봤었을 때 이날 대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대구는 좋은 축구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여전히 조금 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3경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전이 이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주민규 의존도 어떻게 끊을까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올 시즌 지금 4골을 넣었는데 3골을 주민규 선수가 넣었어요. 뭐 좋은 스트라이커니까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전체적으로 주민규가 들어오고 나서 이 대전의 이 경기력 자체는 지난 시즌 보여줬던 역동성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건 팩트입니다. 어쩔 수 없죠. 구단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규의 꾸역 득점으로 승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주민규 선수도 지금처럼 골이 터지면서 좌우 날개도 터지는 그런 게 지금 가장 대전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경기 관여도는 주민규 선수가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규 선수를 기대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선수가 연계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대 갔을 때도 무슨 케인이다 뭐 손흥민처럼 이렇게 손캐처럼 쓰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지금 그 등딱은 여전히 좀 매력적인데 연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이 실제로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날 경기 좀 어떻게 보여줄지. 대구가 워낙 공 점유를 하면서 풀어나가는데 능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실 예전에 대전이 대구랑 좀 상성이 안 맞았던 게 뭐였냐면은 대구도 내려가 버리니까 좀 힘들었었거든요. 이날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맨시티랑 좀 비슷하네요. 맨시티도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이 톱을 안 쓰는 점술로 지금 뭐 리그 연패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혼란을 데려오면서 바뀌었거든요. 혼란 중심의 맞아요. 공격진으로 바뀌어서 그런 느낌이다. 예, 동전의 양면처럼 혼란이 터지면 이제 팀도 쉽게 승리하지만 최근 들어서 또 혼란이 또 침묵하는 경기에서는 맨시티 역시 팀도 약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근데 초반에는 혼란, 대전의 혼란 효과를 확실히 대전이 보고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장자 현황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제가 가로쳐 놓은 선수들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선수는 아직 정상 훈련 못 하고 있는데요. 박대훈 선수와 김진혁 선수는 정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컨디션이 아니기는 한데 출전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정상훈련을 하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아마 당일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은 뭐 이순민, 김문환, 김승대, 임덕근 선수입니다. 김문환 선수 지난번에 저희 리뷰 라이브 때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아직 쉽지 않은가 봐요. 네, 제가 어제까지 체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날 경기도 출전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선수는 뭐 지난 경기 김준범 선수도 돌아왔고요. 네. 이준규 선수도 경기로 뛰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김승대 선수는 조금 다친 지 됐어요. 대전까지 결장자 상황 이르고요. 지난 시즌 보니까 2승 2무로 대전이 우위에 있습니다. 최근 9번의 맞대결 결과를 봤는데 모두 2골 이하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제일 골이 많이 난 경기가 1대1 경기였어요. 0대0 경기도 한 번 있었고 1대1 경기 2번 있었고 1대0 승부가 무려 6번이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두 팀은 만나면 팽팽했고 골이 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상성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팀이다. 그거 좀 이해가 되네요. 그 전까지는 딸깍이라는 또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 약간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전이 또 그렇게 아주 공격력이 강한 색깔은 또 아니어갖고 최근의 패턴은 좀 그랬다. 저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대구 홈에서 펼쳐진 양 팀의 최근 맞대결 6번의 맞대결에서 4승 2무로 대구가 우위에 있다는 부분 골고루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즌 대전이 우위에 있는데 홈에서는 대구가 잘했고 만나면 팽팽했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키플레이어는 라마스와 밥신으로 꼽았습니다. 좀 2년 아닌 2년이 있어 보이잖아요. 네. 라마스는 대구에 있다가 라마스가 떠나고 그 자리에 그치. 대한 고민이 많았다가 밥신이 들어와서 잘해줬고 벨톨라가 들어왔죠. 벨톨라가 들어와. 그러고 밥신은 대전으로 떠났고 라마스는 다시 대구로 돌아왔고. 그렇지.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대구는 라마스 중심으로 경기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라마스 존재로 이제 세징야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부분도 그런 여파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많은 얘기가 많고요. 네. 밥신 선수는 뭐 설명이 없이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이 선수가 없으면 경기 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정도로 네. 경기가 이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이 두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플루톤님 뭘 모르시네. 말했잖아요. 라마스 나가면 다시 벨톨라가 가는 겁니다. 대박. 예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승 아무래도 홈 이점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대구승 45%, 대전승 29%, 무승부 26%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최근 기세로 봤을 때는 대구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예상을 좀 하셨는데 창의자 픽을 한번
들어보고 저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무승부. 무승부. 네, 1대1 무승부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시청 계속 해주고 댓글 남겨주신 현이로다님에 묻어가겠습니다. 현이로다님께서 주민규 마사골로 대전 2대0으로 승리한다고 하는데 족골 안 난다니까. 저는 그 2대0을 아예 그냥 그대로 밀고 가서 대전승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 갖춰진 황선홍은 강하다. 대전 팬들은 다 부르면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현이로다님 잡으세요. 식. 현이로다님 잡으세요. 이렇게 묻어가야 되겠어. 대전 댓글로. 비상 떴습니다. 자, 저 아까 예측 못 보셨습니까? 지난 라운드 4개 맞췄습니다, 여러분. 그러네. 자, 다음 경기. 자, 같은 시각 펼쳐지는 안양과 김천의 경기. 안양에서 펼쳐지는 첫 홈 경기. 많은 안양 팬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자,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할 포인트. 최근 흐름을 좀 보면은 안양은 개막전 승리 이후에 지금 2연패를 당했죠. 못다 중심의 공격 한 방은 되고 있지만 이 수비 그리고 미드필더가 좀 균열이 조금 최근에 좀 발생을 하면서 경기력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컨셉은 확실히 알겠는데 경기 중에 발생하는 뭐 플랜 B 그리고 플랜 C 대처 상황에서 조금씩 K리그 1 기존에 있는 감독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팀들의 좀 밀리는 감이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못다 원맨 팀의 어떤 초반에 색깔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게 조금은 아쉬운 아마 유병호 감독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시즌 초반이 될 것 같고요. 김천 역시도 지금 뭐 이겼다 졌다 비겼다 한 번씩 다 경험을 했는데 지난 서울전은 뭐 어떤 면에서 사실 김천이 뭐 거의 보여준 게 없거든요. 슈팅이 없었죠. 그죠. 그냥 슈팅도 2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 공격적으로 이동경이 틀어막히면서 뭘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아마 정준영 감독 이번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난 경기 빌드업되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격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좀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요걸 어떻게 좀 바꿀지 그래도 뭐 자원 자체로 봤을 때는 안양보다는 김천이 조금 더 많다고 봤을 때는 뭐 김대훈 선수도 지금 뭐 나올 수 있고 여러모로 좀 한 번은 변화를 줄 타이밍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 지금 결장전 현황 두 팀은 좀 공통적으로 거의 지금 부상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거네요. 아주 좋은 거네요. 네, 지금 안양도 지금 스쿼드가 상태가 아주 그렇게 뎁스가 넓은 팀은 아니어서 부상자 나올 경우 데미지가 있는데 다행히 초반에 부상자 없고 김천 역시도 지금 부상자가 없는 상태. 그래서 다양한 카드를 지금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뭐 안양 K리그 1 홈 데뷔전 이어서 뭐 가변석은 5분 만에 매진이 됐다 그러고 뭐 이 지역에 있는 팬들도 많이 온다면 뭐 안양 최단가주까지는 아마 지금 과거에 뭐 수원 삼성과 할 경기 때만큼은 그렇지 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상당한 열기를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김천은 지금 계속해서 원정길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 끝으로 이제 홈으로 드디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마지막으로 아마 원정에서 좀 승점을 쌓고 홈으로 돌아가기를 좀 바랄 것 같아서 안양 홈 경기에 대한 의미는 두 팀에게도 모두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김천 코치 누가 퇴장당했 지난번에도 여쭤보셨는데 그 피지컬 코치입니다. 예, 지금 두 경기 결장이 나왔습니다. 조남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최근 전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안양이 지난 시즌 승격했기 때문에 다만 2023년에 김천이 승격한 시즌에 K리그 2에서 맞붙었고 그때는 1승 1무 1패로 동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이 아마 김천 상무팀을 상대로도 최근에 홈에서는 상당히 좀 강했던 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병 감독도 좀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 저도 중원 싸움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뭐 키플레이어는 다른 선수를 골랐지만 일단 서민우 선수가 지금 초반에 중용을 받고 있고 김천에서는 지금 안양은 아무래도 리영직 선수와 김정현 선수를 내세우고 있는데 안양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게 김정현 리영직은 좀 단단한 볼란치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약간은 좀 클래식한 두 선수 모두 수비 성향 그리고 거칠고 압박이 좋은 선수인데 다만 이 유병 감독이 원하는 그 미드필드를 거쳐서 공격으로 나가는 축구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하지 않다. 근데 K리그 2에서는 그게 잘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안양이 위에서 누르는 그리고 선제골도 많이 넣고 좀 전력적으로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게 통했지만 K리그 1에서는 지금 살짝 그게 안 되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원볼란치로 두고 패스가 되는 에드와르드를 내릴지. 좋아요, 한번 싶다. 네, 아니면 뭐 지금 민용희님 말씀하신 대로 김보경 선수가 뭐 투입이 될지 아마 여러모로 좀 고민이 될 텐데요. 근데 반대로 김천은 패스는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는 팀이었는데 초반에는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 지금 여기를 어떻게 또 한번 정준영 감독도 변화를 줄지. 그래서 한번 중원의 변화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보경 선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 중순쯤에 그렇게 타임테이블을 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경기 때 엔트리에는 처음으로 포함이 돼서 이제
짧은 시간이라도 아마 홈 데뷔전인 만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키플레이어는 아무래도 안양은 못다로 해야 되겠고 김천도 공격수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못다와 박찬영 싸움이 더 궁금합니다. 예, 지금 박찬영 선수 초반에 폼이 상당히 좋고 높이에서는 잘 밀리지 않기 때문에 박찬영이 꼼파뇨를 꽁꽁 묶었듯이 못다를 묶는다면 안양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못다가 박찬용에게 공포를 선물한다면 의외로 안양이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김천이 65%, 안양이 22%, 무승부 13%. 김천의 우세를 점치셨습니다. 네, 안양 홈 경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김천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셨네요. 창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김천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꼼파뇨를 막았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오히려 저는 헤딩 측면에서는 높이 측면에서는 꼼파뇨가 못다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양이 못다가 막히면 공격의 한 절반 정도는 막힌다고 봤었을 때 네, 저는 김천의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트겠습니다. 스카바티의 맛을 김천이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승리까지는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무승부로 저는 한번 안양이 그래도 K리그 홈 데뷔전에서 승점 1점은 딸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창기자는 김천 승리로 예측을 했습니다. 치지직을 통해서 보고 계신 독도 대한민국 땅님은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K리그 화이팅. 리버 피닉스님 안양 못다 없을 때도 승격했어요. 맞지? 그렇지. 네. 자,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할까요? 아, 다음 경기는 9일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오후 2시 울산 몬수경에서 펼쳐지는 울산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제가 주목할 포인트. 뭐 최근 흐름은 울산은 지금 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에 탔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현대가 더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얻는 자신감. 그래. 우리 3연패한 팀이잖아. 우리 왕조잖아. 우리 엄청난 팀이잖아. 아마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는 이 경기가 굉장한 좀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상대한 팀들마다 그걸 전재산까지 걸어. 경기력이 달라졌다. 좋은 평가가 있지만 중요한 건 결과거든요. 근데 지금 김천에 패하고 강원과 비기면서 두 경기를 놓쳤다는 점에서 어떻게든지 결과를 따야 된다는 점. 근데 끝판왕인 지금 울산 원정에서 과연 승점을 딸 수 있을지 달라진 학범 쓴 호의 시험대가 될 것 같고요. 울산은 지단, 퍼거슨, 정조주는 뭐 그냥 말장난으로 그 문수 지단인 보야니치가 지금 제주를 상대로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결장자를 보면 서민님 감사합니다. 네, 울산은 지금 조현우, 고승범, 정우영 이 선수 언제 돌아와도 아마 울산 팬분들은 많이 기다리실 텐데 일단 훈련을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말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대신 뭐 김판 감독이 아마 판단할 건데 예를 들어서 중원 보야니치 파트너로 김민혁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해주고 있죠. 여기에 고승범을 살짝 끼워서 어떻게 변화를 줄지 아니면 그대로 그래도 당분간 좀 밀고 갈지가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뭐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골키퍼는 좀 특이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조현우가 바로 가더라도 뭐 당연히 뭐 문정희 선수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실력자이기 때문에 큰 고민이 없겠지만 미드필더 고승범, 정우영 같은 경우에는 그 틀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다만 또 고승범 선수의 경험이나 어떤 이 스타일 같은 걸 봤을 때는 고승범 카드를 과감하게 좀 꺼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주는 임채민 선수가 지금 두 번째 퇴장 경기,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복귀할 건데 지난 경기 때 장민규 선수가 상당히 좀 강원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일단 뭐 김학범 감독이 아주 큰 걱정은 또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민규, 송주훈 조합을 다시 한번 믿을 것으로 보이고요. 박동진 선수 역시도 지금 훈련에 좀 복귀한 상태여서 복귀각을 좀 재고 있다. 김주공 선수, 정훈 선수도 지금 가로쳐 놨듯이 지금 조만간 아마 좀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주는 지금 박동진 선수가 못 나온다면 뭐 기존에 이건희 선수, 유리 조나탄 선수에게 좀 의존을 해야 되는데 득점이 지금 최근에 좀 두 선수 발끝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득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전적은 울산이 지난 시즌에 2승 1패 5위를 점했습니다. 울산이 꾸준히 지금 10경기만 봐도 7승 1무 2패 상당한 좀 우위를 점했는데요. 근데 제주가 가끔씩 울산에게 좀 승리하는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자철 선수의 골로 그때 우승 세레모니를 준비하고 있는 홍명보고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도 있었죠. 가끔씩 이렇게 잡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다만 최근엔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 3연승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울산의 허율과 제주의 이건희 선수를 하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광주에서
그러네. 이정효 감독의 큰 소리를 들으면서 축구를 배웠던 그런 선수들인데요. 두 선수 모두 다 김천 상무에 동시에 또 지원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건희 선수는 합격을 했고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제주로 이적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허율 선수는 취소를 했죠. 그리고 울산으로 이적을 해서 이 경기에서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허율과 이건희 과거의 동료가 현재 적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좋은 선수란 걸 아마 이 울산 문수에서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이정효의 아들들이 다른 유니폼을 입고 격돌하는. 그렇죠. 자, 예측 보니까 가장 큽니다. 이거는 울산승 75%, 무승부 14%, 제주승 11%. 울산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아까도 댓글에 기자님들은 어느 팀을 좀 응원하시냐고 하는데 뭐 담당을 오래 하면은 좀 마음이 좀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주에 좀 마음이 가지만 예측은 좀 냉정해야 되기 때문에 울산 승리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라도 저도 울산 승리입니다. 네. 네, 최근 기세나 경기력 뭐 모든 면에서 올라왔어요. 네, 울산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키플레이어 라카바 얘기하는데 라카바 너무 좋죠. 라카바 엄원상 호흡도 너무 좋고 보야니치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맨날 보야니치만 할 수 없으니까 한번 키플레이어는 한번 좀 변주를 줘봤다. 울산 악재 발생이라고. 예측률 1승 그냥 가져가는 경기라고 하시는데 축구는 공은 둥굽니다, 여러분. 지금 아릴날이 지금 팍타코르한테 졌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나오니까 한번 주말 경기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3월 9일 오후 4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강원전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오늘 전북 경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뭐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제가 준비를 했다는 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목할 포인트. 전북은 꼼버녀 말고 누구, 강원은 이지호 말고 누구를 결정했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꼼버녀 선수 외에는 지금 나머지 공격수들의 활약이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꼼버녀가 막힌 경기들마다 지금 어찌됐건 전북이 승점을 쌓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전북이 수비는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단단해진 느낌이 있는데 네. 공격은 아직도 상당히 좀 단조롭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포획 감독이 세밀하게 어느 부분을 노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유형보다는 일단은 공격 쪽에는 좀 어느 정도 선수들한테 맡기는 그런 양상의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그게 대체로 그냥 콤파뇨를 향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콤파뇨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전북이 좀 갈라진 게 많은데 이 콤파뇨의 짐을 나눠줄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송민규, 이승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나눠줘야 되는. 근데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중간에 교체되는 것도 있었었고 좀 사실 이승우 선수도 지난 시즌보다는 많이 올라간 모습이기는 하지만 골을 많이 넣을 때 그런 이승우 공격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는 이승우는 사실 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포획 감독이 좀 어떻게 만져줄지도 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ACL2를 치르고 나서 이 경기 텀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서 ACL2도 거의 베스트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체력적인 부분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콤파뇨 외에 전북에는 골을 좀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강원도 비슷합니다. 강원도 지금 이지호가 에이스예요. 사실 이지호는 냉정히 말해서 지난 시즌에 양민혁 같은 경우 연습 때부터 야 민혁이 좋아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이지호 선수는 사실 거의 안 나왔던 선수예요. 근데 지금 공격진이 사실 아쉬워서 기용을 했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사실 이지호 선수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봤었을 때 과연 작년 시즌 양민혁 선수처럼 10골 이상을 넣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이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이 거의 베스트라고 봤었을 때 이지호 선수의 득점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눠줄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사실상 지금 전멸 상태라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난 경기 코바체비치 상당히 아쉬웠고요. 그렇죠. 가브리엘 선수도 훈련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모습인데 이 선수 좋았을 때 모습보다는 확실히 좀 아니고요. 마리오 선수 경기 출전 지금 경기력이 썩 좋지 않다는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원 역시도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정경호 감독이 원하는 축구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지난 시즌처럼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그런 축구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게 강원의 상당한 고민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지호 선수 외에 이런 부분에서 풀어주거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한 명 나타나죠. 흔히 말하는 난세용이 하면 필요한 게 현재 강원의 상황입니다. 사실 김민준 선수에게 굉장한 기대를 했고 한쪽 날개는 그냥 김민준에게 좀 맡기려고까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에 부상을 당한 게 여러모로 좀 플레인이 꼬이는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결장자 현황 보면 티아고 에르난데스 그리고 그 이수빈, 홍정호 선수까지는 출전이 좀 어렵고요. 김태현 선수와 보아탱 선수는 훈련 참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가로를 표시해놨고요. 강원 같은 경우는 강현구, 김민준 선수는 좀 장기 부상이라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호마리오 선수 제가 가르쳐놓은 게 훈련을 하고는 있는데 네. 아직도 올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가 지금 강릉이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지고 제가 지난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선수가 몸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좀 따뜻한 데서 오면 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결장자 상황이 이러고요. 지난 시즌 전적을 좀 보니까 3승으로 강원이 우위에 있었어요. 그랬나? 3승이 저도 기록 보고 놀랐습니다. 조금 잘했던 것 같긴 한데 전북 상대로 와. 3전승 거뒀고요. 최근 4경기에 4연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강원이 거의 전북은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최근 10경기 기록 보니까 6승 1무 3패로 강원이 우위에 있고요. 전북 홈에서 펼친 3번의 맞대결에서도 3승으로 강원이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홈 원정 가르지 않고 강원이 지금 강했다. 이게 굉장히 이번 경기를 지켜보는 여러분들의 예측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면서 강원이 이렇게 잘했다고?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사실. 작년 워낙 강원이 워낙 작년에 좋았고 전북이 워낙 좋지 않기도 했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6승 1무 3패 10경기. 그렇죠. 강원 전북 홈에서도 이랬다고 하니까 좀 중요한 기록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전북 2승 5 강원 이상원으로 했습니다. 친구죠? 네. 그래서 뽑은 것도 있고요. 이상원 선수가 일단 먼저 얘기하면 강원은 이상원이 터져야 돼요. 지난 시즌 사실 강원이 초반에 흐름을 탈 수 있었던 가장 좋았던 거는 양민혁 선수 항수 잘해준 것도 있지만 이상원 선수가 고비마다 혀를 풀어주면서 득점포를 가동해서 승리로 이어지고 이게 자신감으로 가서 강원이 올라간 게 있거든요. 이상원 선수가 올 시즌 아직 침묵하고 있는 게 상당히 지금 정경원 감독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일 텐데 사실 경기 관여도나 경기력도 좀 떨어진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이상원 선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승우 선수 꼽았는데 이승우 선수가 어쨌든 강원 상대로 뭐 공격 포인트도 제일 많기도 하지만 모두 수원FC 때 기록입니다. 전북은 이승우 선수가 터져야지 공격이 더 다채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축구에서는 이승우 선수가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는 연결고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쓰는 게 훨씬 이승우 선수를 잘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연결고리를 쓰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승우 선수가 풀어주고 공격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승우 선수를 꼽았습니다. 네. 자, 예측 보겠습니다. 전북승 42%, 강원승 32%, 무승부 26%, 전북이 근소하게 우세할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야, 나 지금 처음에는 사실 전북승으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저 전적을 보고 여러분처럼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혼란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오늘 경기도 있잖아요. ACL. 어느 정도 주력을 쓸 것 같은데 저는 그렇더라도 전북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전북 어쨌거나 홈이고 그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1명, 2명이라도 더 많다는 점에서 네, 전북 승. 지난번 울산전 패배가 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승. 저도 강원이 승리로 이어지기에는 현재 전력이 좀 아쉽다는 부분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징크스를 깨기는 쉽지 않거든요. 무승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냄새가 무승부가 좀 나긴 해. 무승부 하고요. 네. 강준혁 선수 얘기가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윙어 전문 윙어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높이 올려 쓰는 건 맞아요. 지금 지금 윙백처럼 올려 써서 왼쪽 날개로 쓰고 있죠. 공격적으로 좀 쓰고 있어서 상당히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빠른 윙어 너무 필요합니다. 정용 감독이 계속 크랙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FA 선수 중에서 찾는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아서 지금 다들 동계훈련도 하지 않았고 초반을 어떻게 기존 지금 현재 자원으로 좀 버텨야 됩니다. 어느 팀이든. 네. 강원도 지금 FA 찾고 있습니다. 윙어 쪽에. 자, 제가 한 경기가 비니까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나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죠? 한 경기는 그 광주의 ACL 일정으로 네, 3월 말로 광주 포항전은 3월 22일 날 펼쳐지는 걸로 했습니다. 네, 연결이 됐습니다. 나는 이게 연기가 딱 되면은 좀 이게 다르거든요. 경기 수가 똑같아야 재밌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네.